어제였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열던 때였는데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드리는 글, 이런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글이었는데요. 이 박인숙 의원은 이 기고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집단 최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종기에 자유한국당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글을 기고를 했을까요?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다른 날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 그리고 최고 위원들을 선출하던 날에 이런 기고문을 게재를 하셨는데요. 왜 기고를 하신 거예요, 의원님? 그건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네네. 또 그 자유한국당의 그 전당대회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좀 빨리 써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얼른 써서 간 거지. 나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부러 택이란 건 아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유한국당을 종기에 비유하셨던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것도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에 이렇게 하는 거를 쭉 보고 아주 종기 조금 작을 때는 이제 또 빨리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커지는데 아무도 이거를 치유하려고 안 하고 예. 자꾸 이게 좀 터져야지 종기가 났거든요. 네네. 터질만 하면은 자꾸 덮어버리고 터질만 덮어버리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또 안타깝고 저희가 이게 보수가 완전히 괴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그 숫자로 나온 거로 봐도요. 예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이 이제 100분이 넘는데 이분들이 너무 무감각하고 점점 더 안일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처음에는 그래도 위기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종기가 빨리 이제 터져야지. 이걸 자꾸 덮어버리면은 나중에 후유증도 남고 네. 환자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이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던데 그래서 쓰신 거군요. 네, 다 같은 맥락인데요. 예. 한 분 한 분 저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 당에 다 모여 있으면 나오는 결론은 전혀 그 나라 걱정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명이 모이면은 왜 근심도 줄어들고 무서움도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집단 사고, 이제 집단 최면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죠. 그래요. 자, 의원님께서 이제 종기에 비유했던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문제의 화근이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그 근본은 최순실 사태를 저희 당도 바른정당도 완전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쭉 그 뿌리를 가보면은 깊죠. 그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터진 게 공천 파동 아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종기의 처음부터 시작이죠. 처음에 얼른 도려내고 항생제 먹고 얼른 치료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죠.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계속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종기에 가장 화근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든 분들이 계속 거기 잘 건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총선 때의 공천 파동부터 시작을 해서 탄핵 사태까지 이 보수 정치권 범위를 좁히면 자유한국당 여기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이제 내몰렸는데도 뭔가 혁신하려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시네요. 그러니까 자꾸 덮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비유로 분리수거라는 글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분리수거. 그 분리수거, 그러니까 다 원흉은 아니죠. 제가 또 제 글에서 그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고 그냥 옆에서 방관자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다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쓰레기와 정말 같이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를 섞지 않잖아요. 예. 그거를 다 분리를 해야지 제대로 살림이 되는 건데
이거 분리수거 할 만하면 또 다 섞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 전체가 썩어버릴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깨끗한 쓰레기가 아니죠. 깨끗한 물건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못 쓰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 이제 가정 주부기도 하니까 그런 비유를 많이 쓰고 의사기 때문에 비유하기 참 많은데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대상 내지 짜내야 되는 종기 같은 대상, 뭐 침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뭐 그렇죠. 네,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이름을 댈 필요는 없는데, 네네. 그것도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맞죠. 그렇죠. 침박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 자유한국당이 대표도 새로 뽑고 최고위원들도 새로 뽑았는데, 그러면 이 새 지도 체제가 그런 것을 해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뭐 남의 당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거기도 그 초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싶지 않고 뭐 다 잘 돼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전당대회도 뭐 토론도 안 하겠다. 뭐 거기서도 또 굉장히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전체 정치 자체가 코미디화 되고 있고 이번에는 막말은 많이 안 나왔지만 대선 과정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고 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없고 조금 더 시끄러워지고 화려해졌다 뿐이지 더 특별히 희망을 걸 만한 단서가 저는 안 보인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보수 정치권의 한 축이 또 이제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른정당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세요, 의원님? 뭐 완벽한 데는 없죠. 근데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그 홍준표 대표가 뭐 우리를 흡수한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냥 화가 안 되는 표현보다도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 웃음은 실소입니까? 그러면 실소? 네. 그거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이런 비유를 다 샜는데 그 종기가 골마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리수거가 다 됐는데 또 왜 들어가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보수 정치권이 다시 이제 발전적으로 다시 통합을 한다면 그건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종기를 완전히 짜낸 다음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종기도 이제 안에서 저절로 터지면은 완쾌가 돼요. 근데 저절로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이 종기가 터지지도 않고 수술할 기회도 안 주고 그리고 항생제를 어설프게 먹으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고 영원히 이제 그 후유증이 남거든요. 살처럼 돼버리죠. 그러면 이런 상태로 총선까지 가면은 저희 내년에 지방선거도 완전히 망하고 지방선거 망하고 그러면 나라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보수가 완전히 망하면은 이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를 날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에 굉장히 큰 위해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제가 상상할 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전에도 모종의 큰 획기적인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저희 바른정당으로 건전한 보수가 모여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를 잘 날라야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이 충격에서 회복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겠습니다. 이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이 아주 날선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 이런 발언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제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류여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고위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간의 피로가 많이 쌓였을 텐데 많이 푸셨어요? 계속 오늘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이 이제 새 지도부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혹시 박인숙 의원과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원래 남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예. 근데 본인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본인이 속한 정당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당들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되돌아봐야 되는 바른정당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바른정당은 아무래도 옛날 과거 새누리당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안에 불이 났을 때 불난 집안에 있는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나가서 지금 안에 종기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요. 예. 한마디로 참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집안에 불이 나면은 불을 제대로 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나가서 종기, 항생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 정치가 더 걸어 나가야 될 먼 길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이 가는 게 지금 맞는 방향이고 그래서 선거 전이라도 바른정당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지금 종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 암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해 종기는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예, 표현을 종기라고 다른 정당이 첫 출발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첫 출발을 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교묘하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조금은 축하를 보내는 게 그래도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인숙 의원은 이제 뭐 이건 인용입니다만 분리수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른바 친박 청산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역시 저는 정치인의 품격 있는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사람을 분리수거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렇게 참 그게 분리수거를 한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무엇을 분리수거한다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품위 있는 단어를 써주시기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좀 표현해주기를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지만 그냥 품이라는 단어를 저는 여기서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최고위원님. 그건 저희 당에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윤리위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윤리위원이었거든요. 저희 나름은 청산 절차를 거쳤습니다. 무슨 분리수거라는 그런 표현은 맞지 않고요. 윤리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친박 청산 문제는 일단락이 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당시에 일단락에 했고 지금 친박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지만 사실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친박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국전 파탄 관련자는 혁신위원회에서 가려낼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럼요. 그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관련자가 지금도 있다면 이제 저희가 새로 지도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도부가 움직이고자 하는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또 가려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선출직 같은 경우는 그 청산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또 당 전면에 핵심 친박들은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종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른바 그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같이 당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다만 새로운 지도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제가 내일 다시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잘못 전달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최고위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역시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우리 당에 친박 이번 선거를 통해서 친박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친박의 결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적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홍준표 대표는 이제 그 당선 일성이 혁신이었는데, 자 그러면 친박은 없다고 이제 그 최고위원님은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 혁신의 포인트는 뭘까요? 혁신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아직도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그것도 혁신의 첫 번째라고 보고요. 아직 야당 체질이 내면화되지 못했다? 그럼요. 그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당이 아직까지 지도부가 재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비상체계로 가다 보니까 6개월 정도를 넘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혁신이 필요하고 또 기득권에 대한 그런
기득권에 대한 혁신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네네. 저도 역시 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득권이 뭘 뜻하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떠나서 보수 정치권이 상당히 심각한 지금 위기 국면에 와 있다. 여기에 대한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건 오히려 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 바닥까지 내려가 봤을 때 다시 정체성을 찾기도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념적 재정리, 즉 우리 가지고 있는 이름과 무엇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재정비가 새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원래 다 잃었을 때 새로 다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비웠을 때. 새로운 새 부대 새로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께서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제를 불러 모았었는데요. 뭐 하이힐을 연설 도중에 이제 벗고 태극기를 흔드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속칭 이른바 이제 그 튀는 행보 이게 상당한 화제였었는데 최고위원께서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당의 변화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저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태를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전당대회는 우리의 축제입니다. 축제는 축제답게 나와서 정말 그냥 연설하고 들어가고 그게 너무나 옛날 모습 그대로에서 변한 게 없어서 좀 고리타분했다 이런 건가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좀 노래하고 싶었고요. 좀 즐거운 전당대회를 만들고 싶었고요.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최고위원으로서 행보 그러니까 기대하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류여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쓰레기와 정말 같이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를 섞지 않잖아요. 그거를 다 분리를 해야지 제대로 살림이 되는 건데 이걸 분리수거 할 만하면 또 다 섞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 전체가 썩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깨끗한 쓰레기가 아니죠. 깨끗한 물건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가정 주부기도 하니까 그런 비유를 많이 쓰고 의사이기 때문에 비유하기 참 많은데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대상 내지 짜내야 되는 종기 같은 대상, 뭐 친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뭐 그렇죠. 네, 뭐 세상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이름을 댈 필요는 없는데, 저도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맞죠, 그렇죠. 친박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 자유한국당이 대표도 새로 뽑고 최고위원들도 새로 뽑았는데, 그러면 이 새 지도 체제가 그런 것을 해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뭐 남의 당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거기도 그 초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싶지 않고 뭐 다 잘 돼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전당대회도 뭐 토론도 안 하겠다. 뭐 거기서도 또 굉장히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전체 정치 자체가 코미디화 되고 있고 그 근본은 뭐 최순실 사태를 뭐 저희 당도 저희 바른정당도 완전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쭉 그 뿌리를 가보면은 깊죠. 그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터진 게 공천 파동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종기의 처음부터 시작이죠. 처음에 얼른 도려내고 항생제 먹고 얼른 치료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계속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종기에 가장 화근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든 분들이 계속 거기 잘 건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난해 총선 때의 공천 파동부터 시작을 해서 탄핵 사태까지 이 보수 정치권 뭐 범위를 좁히면 자유한국당 여기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이제 내몰렸는데도 뭔가 혁신하려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시네요. 그러니까 자꾸 덮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비유로 분리수거라는 글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분리수거? 그 분리수거, 그러니까 그 다 원흉은 아니죠. 제가 또 제 글에서 그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고 그냥 옆에서 그
방관자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다 터져야지 종기가 났거든요. 네네. 터질만 하면은 자꾸 덮어버리고 터질만 덮어버리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또 안타깝고 저희가 이게 보수가 완전히 괴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그 숫자로 나온 거로 봐도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이 이제 100분이 넘는데 이분들이 너무 무감각하고 점점 더 안일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래도 위기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종기가 빨리 이제 터져야지. 이걸 자꾸 덮어버리면은 나중에 후유증도 남고 환자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두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이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던데 그래서 쓰신 거군요. 네, 다 같은 맥락인데요. 한 분 한 분 저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 당에 다 모여 있으면 나오는 결론은 전혀 그 나라 걱정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명이 모이면은 왜 근심도 줄어들고 무서움도 줄어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집단 사고, 이제 집단 최면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죠. 그래요. 자,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종기에 비유했던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문제의 화근이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이번에는 막말은 많이 안 나왔지만 대선 과정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고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없고 조금 더 시끄러워지고 화려해졌다 뿐이지 더 특별히 희망을 걸 만한 단서가 저는 안 보인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보수 정치권의 한 축이 또 이제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른정당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세요, 의원님? 완벽한 데는 없죠. 근데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그 홍준표 대표 우리를 흡수한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냥 화가 난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 웃음은 실소입니까? 그러면 실소? 네. 그거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이런 비유를 다 샜는데 그 종기가 골마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리수거가 다 됐는데 또 왜 들어가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보수 정치권이 다시 이제 발전적으로 다시 통합을 한다면 그건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종기를 완전히 짜낸 다음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종기도 이제 안에서 저절로 터지면은 완쾌가 돼요. 어제였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열던 때였는데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드리는 글 이런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글이었는데요. 이 박인숙 의원은 이 기고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집단 최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종기에 자유한국당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글을 기고를 했을까요?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다른 날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던 날에 이런 기고문을 게재를 하셨는데요. 왜 기고를 하신 거예요, 의원님? 그건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또 그 자유한국당의 그 전당대회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좀 빨리 써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얼른 써서 간 거지. 나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부러 택이란 건 아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유한국당을 종기에 비유하셨던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것도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에 이렇게 하는 거를 쭉 보고 아주 종기 조금 작을 때는 이제 빨리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커지는데 아무도 이거를 치유하려고 안 하고 자꾸 이게 좀